새벽 3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의 겨울밤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갔던 그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새벽 시장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골목들 사이에 온기 없는 가로등 아래서 한 여인이 트럭에서 무거운 박스를 내려놓습니다. 시린 손가락으로 박스를 펼치고 한 줄 한 줄 배추와 무, 당근을 정렬합니다. 매번 같은 동작, 매번 같은 자리에서. 그 반복된 일상 속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새벽시장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보다 역할이, 나이보다 경험이 그 여인의 정체성을 대신했던 거죠. 새벽 4시 30분. 이제 시장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아유, 배추 좋은 거 나왔어. 아침에 김장하기 딱 좋아. 손녀딸들 줄 거라고? 우리 거 달아, 응. 서툰 발음, 투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30년을 한자리에서 일한 사람의 말에는 손님들도 자신도 모르게 신뢰가 묻어났어요. 돈을 받을 때 손가락으로 한 장 한 장 세던 그 손. 손님에게 올려드릴게요 하며 주머니에서 빼주던 그 반찬. 사소했지만 그 사소함 속에 진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장의 할머니를 시장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어려운 날씨에 나가기 싫을 땐 할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며 손님들은 그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거기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할머니는 그때 할아버지와 함께 직접 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으로 깨고 모르타르를 바르고 밤새 일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 집의 기초에는 젊음이 묻어 있었고 그 벽에는 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없었던 게 아니라 나눴던 것들 뿐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밤 할아버지는 문 밖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해요. 제발 우리 아내와 애가 건강하기를. 그렇게 그들은 아들을 키웠습니다. 부족함으로 채웠고 부족함 속에서 자식만 바라봤어요. 아들은 엄마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남편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거든요. 학원이 없던 시대였지만 아무것도 아껴두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3권이고 4권이고 사다 줬어요. 엄마가 새벽 시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요. 그 아들은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부잣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날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 목표를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접어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죠. 야, 우리 아들 봤어? 저렇게 잘 되다니. 우리가 한 일이 많네.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믿으며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진단 아래 그는 3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 3년을 그의 곁에서 버티며 밤샘을 거듭했습니다. 새벽 시장은 물론 계속됐습니다. 병원 식비, 약값, 치료비.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할머니는 밤에는 병실에, 새벽에는 시장에 있어야 했던 거죠.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을수록 그런 질문은 무의미해져요. 그럼 그냥 하는 거거든요. 계산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오늘 날씨 좋네. 이따 햇빛 들어오면 좀 따뜻하겠지. 우리 아들 잘한다고 누구 앞에서든 자랑스러워. 당신도 봤어? 저 아들. 아들은 어떻게 지났을까요? 가끔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힘들겠네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없었어요. 3달에 한 번 아들이 병문 안을 왔던 것 같습니다. 짧은 방문, 그리고 긴 침묵.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도 아들이 바쁘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쁨이 자신 때문이 아니길 바랐던 거죠. 그것이 그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할머니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앉아만 있었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 불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으면 모든 게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떠난 후 할머니는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도 나가지 않았어요. 30년을 거르지 않던 그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할머니 어디 아파? 라고 물었고 어떤 상인들은 그 자리 괜찮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이상 할머니가 돌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할머니는 남편의 흔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벽에 붙어있던 달력, 할아버지가 듣던 라디오, 그리고 그의 옷가지들. 모든 것이 너무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컸어요. 혼자 있기에는.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는 그 골목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그 시절 아들 부부는 전화로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엄마, 요양원 생각해봤어? 아버지도 계시지 않으니 지금이 기회 아닐까? 라는 말들과 함께 할머니는 그 말에 자신도 모르게 수긍했어요. 아, 내가 이들의 짐이 되는구나. 지우고 싶은 짐. 정리하고 싶은 것. 그 깨달음은 할머니를 한층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손으로 지은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30년을 살던 그 공간. 아들을 낳고 할아버지와 함께 늙어가던 그 집. 모든 추억이 벽에 새겨진 그곳을 떠나기로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영감. 미안해.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당신. 나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울음은 밤사이에만 흘렀어요.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다시 일어났고 짐을 정리했고 남편의 기억들을 소리 없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이별이 그렇게 많은 것이었어요. 부동산 계약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할머니는 그 숫자를 한참을 봤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 30년간 모은 돈과 합쳐서 9억이 되는 그 숫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는 그 금액.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선택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그날 날씨는 맑았어요. 할머니는 택시에 타며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웃음이 사라져버렸는지. 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거구나. 그냥 혼자가 되는 거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야, 혼자가 아니라 자유가 되는 거구나. 요양원에서의 첫날 아침 할머니는 유독 길게 거울을 봤어요. 어쩌다 보니 자신을 꾸미고 싶어졌거든요. 나이 든 손가락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었고 남편이 좋아하던 색의 옷을 입었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날 안 봐도 나는 나를 봐야 하잖아. 요양원의 식당에서 같은 방 할머니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 새로 왔어요. 이름은? 자기소개할 때가 됐네요. 저는 30년을 새벽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배추도 팔고 무도 팔고 손님들 돈도 받아주고. 잠깐. 여기서 제 나이가 나이 아니라고 했더라고요. 마음이 젊으면 되나 봐요. 저 마음만큼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깬단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따뜻하고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몇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편하신가요? 할머니의 답은 이랬습니다. 편하다는 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내 밥을 남이 챙겨주고 내 치료를 남이 해주고 그래도 내가 짐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그 정도면 나한테는 낙원이다. 할머니는 서서히 변해갔어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기댈. 남으로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손가락 하나하나의 주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미소, 아침 해가 지나가는 속도. 작은 것들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을 때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남을 위해 포기했는지. 그래도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진짜 살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이 오실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이.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지난 2년간 한 번도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이 모르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간 새벽 시장에서 번 돈. 손에 흙이 묻은 채로 한 푼 한 푼 모은 돈. 그리고 집을 팔아서 얻은 4억. 할머니의 손에는 9억이라는 큰 돈이 들려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모르게. 돈이 있다는 건 세상이 바뀐다는 뜻이었어요. 아들 부부는 요양원 원장을 통해 할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기다린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방문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동안 못 뵌 게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고요? 며느리가 과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우리는 어머니 걱정에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이번 주에 손자, 손녀도 데리고 올게요. 기숙사에서 내려보내서 같이 외식도 하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처음 5분간의 뜨거운 안녕, 그 다음에 차가운 침묵, 그리고 슬쩍 꺼내는 어머니 건강관리비는 요양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라는 말들. 할머니는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계산했어요. 아, 돈이 있으니 이러는 거구나. 돈이 없었으면 여전히 나는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아들이 엄마 생각을 해줬다니. 그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 돈 절대로 이들에게 주면 안 되겠다. 이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무시받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 돈 누구를 위해 쓸까?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누가 자신에게 진심을 주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버렸는지.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저 말이에요. 유언장을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어요. 내가 죽은 후에 나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정확히 정해놓고 싶어요. 변호사는 의아해했어요. 보통은 아들에게 상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곳에 남기려고 하시는지.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0년을 자식만 바라봤습니다. 그 자식이 내게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안 지금 나는 다른 누군가를 도와야 해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꾼 흔적이 아닐까요? 유언장이 차곡차곡 작성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혔습니다. 먼저 3억은 고아원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에게 안겨본 경험이 그들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밝혀줄 수 있다면. 그리고 3억은 장학재단에.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이 가난했기에 자신의 아들은 공부시켰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결국 자신을 버렸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아이들을 외면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2억은 요양원 직원 중 가장 자신을 성실하게 돌봐준 사람에게. 이름은 처음에는 명시하지 말고 나중에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조건부로.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은 고향의 그 새벽 시장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새벽 시장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유언장에 서명하는 할머니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맑은 눈으로 분명한 마음으로 할머니는 서명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도 함께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 재산 관리에 대해 좀 상담받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마치 이 순간이 올 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들, 사실 나 유언장을 다 썼어.
변호사도 다녀갔고 모든 게 정리됐단다.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이제 상속 문제를 얘기할 차례군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그리고 너희 가족한테 줄 게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한 번에 굳었습니다. 손녀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내 돈은 나를 진심으로 대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했단다. 고아원, 장학재단,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을 위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우리 남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요. 병원 비용도, 요양원 비용도.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그 비용들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알지? 그리고 난 너희가 고생한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머니를 생각해 왔는데요. 매번 회사 끝나고 피곤해도 위로의 전화를. 전화? 아들, 돌아보자. 너는 지난 2년간 나한테 전화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 내가 요양원에 들어올 때도 너희는 그냥 좋다고만 했지.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한 것뿐이야. 할머니의 말에는 화가 아니라 차분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더 아팠어요. 난 내 남은 시간을 생각했단다. 넌 이미 다 얻었어. 좋은 직장, 좋은 아내, 잘생긴 아이들. 이제 넌 더 이상 엄마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세상엔 엄마도 아빠도 없이 자라날 아이들이 있단다. 그리고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 이건 우리가 받을 당연한 권리인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답했어요. 권리? 너희가 뭐한테 권리가 있어? 내 돈은 내가 버는데 내가 어디에 쓰든 그건 내 자유야. 아들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 내가 죽고 없었으면 너희는 나를 찾았겠어? 한 번이라도? 아니면 그냥 유산이 생기면 그때 울고 난리를 냈겠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을 상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이 했던 선택을 깨닫는 상처였어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은 노인네 할머니를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이 돈이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가자. 이런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분노도 없이, 미움도 없이. 그저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우린 이미 끝났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 다시 앉았어요.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고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영감, 우린 실수했어. 그 아들을 위해 우리 모든 걸 포기했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흔적이란 것을. 그리고 그 흔적은 사랑으로만 남겨진다는 것을. 요양원 직원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밝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한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 지금 이제야 행복한 것 같아. 그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도,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이제 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달 편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로부터, 장학재단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그 편지들에는 할머니의 돈이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꿨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소중히 보관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 완전했다. 비록 늦었지만 정말로 완전했다. 거의 반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오직 자식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정금순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새로이 사귄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